존재 숲에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눈이 조금씩 내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정신을 맑게 하는데요. 예도의 니체 고전강의 도덕의 계보학 41번째죠. 그죠? 서문 포함하여 45번째인데요. 제3논문 8절 중반부터 이어나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강의의 깊이를 아시고 가치를 아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Wenn Heraklit sich in die Freiheit und Säulengänge des ungeheuren Artemis-Tempels zurückzog, 헤라클레이토스가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의 뜰과 주랑으로 물러났을 때, 이제 또 철학적 사고를 하기 위하여 아르테미스 신전의 주랑과 뜰로 물러난 거야. 조용하게. 그때 조발 디저 비스터 비얼디걸 이 게버 에스추, 나는 이 사막이 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 진가가 인정되어야 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의 신전 주랑으로 물러난 그 행위는 철학자들의 사막이 얼마나 그 진가가 인정되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이어나갑니다. 베스할프 펠렌 운스 졸허 템페, 이러한 신전들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을까? 우리에게는 어찌하여 이러한 신전들이 없을까? 고대 그리스에만 왜 이런 신전들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요. 갈로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 펠렌 운스 필라이히튼 니히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마도 결여되어 있지 않다.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신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벤 게덴커 이히 마이너스 쉔스텐 슈투디얼 찜멀스 데얼 피자 디 산 마르코 프릴링 포라우스 게자츠트 인스클라이헨 폴미탁 디 짜이트 찌비션 젠 운트 츠벨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산 마르코 광장에 있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공부방 서재를 회상하고 있다. 서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 마르코 광장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죠. 그죠? 그 광장의 특징은 특히 한쪽 면이 완전 바다와 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거기에 니체의 글을 쓰는 철학적 사유를 하는 방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니체는 1880년 초에 실스 마리아 주변에서 영혼회귀의 영감을 얻고요. 그 뒤로 여름이면 스위스의 실스 마리아로 갔고, 그리고 여름이 지나서 점점 추워지면 이제 또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그죠? 그걸 반복하다가 광기가 찾아와서 정신병원으로 가는데요. 완전히 정신이
창난되고 나서야 니체는 독일로 돌아오죠. 그죠? 참, 그 삶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자, 니체에게는 뭐예요? 이 산마르코 광장의 서재가 바로 철학자의 사막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봄을 전제하게 되면은 같은 정도로 10시와 12시 사이의 시간, 오전 시간이 또한 니체에게는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철학자에게 가장 적합한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야.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Das aber dem Heraklit Ausbich ist das Gleiche noch, dem wir jetzt aus dem Wege gehen.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가 회피했던 바로 그것은 또한 우리가 지금 피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니체가 살았던, 니체를 포함하여 그 시대의 철학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헤라클레이토스가 철학자들의 사막으로 피한 것처럼 니체가 살았던 18세기 중후반으로 점점 접어들었던 그 시대의 철학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회피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칸트 헤겔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Der Lärm und das Demokraten geschwätzt der Epheser, 에베소 사람들의 소음과 민주주의자들의 잡담, 에베소인들이 특히 정치적 토론을 좋아했는데, 이때 이들은 민주주의를 갖고 엄청 정치적 논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런 소음을 듣기는 하지만 끝이 없는 것에 열광하여 거기에만 빠져 있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어러 폴리틱, 이들의 정치, 이어러 노이히카이텐 폼 라이히, 제국에 대한 이들의 새로운 소식들, 이런 것들에 에베소 사람들은 빠져서 논쟁을 벌이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갈로, 특히 페르지엔 만펠슈테트 미히, 사람들이 나를 이해한다면 여기서 제국은 페르시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열 마르크트 크람 폰 호이트, 오늘에 대한 뉴스 있죠. 그죠? 시사 프로그램. 시사는 정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오늘의 담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들의 시장에 모아놓은 잡동사니들, 이런 것들을 철학자들은 피한다. 이 모든 것들.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Den wir Philosophen brauchen zu allererst vor einem Ruhe, vor allem heute. 우리 철학자들은,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오늘에 빠져서는 오늘의 다양한 문제점들에만 열광해서는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이제 사막으로 기어 들어가서 사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오늘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 상징계의 질서, 그 다음에 비본래적 세계로서의 빠져 있음의 세계, 락강과 하이데거의, 그죠? 그런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게 철학자들이다 이 말. 오늘이라는 이 사태로부터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철학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비얼 페얼 이렌 다스 슈틸레, 우리는 조용한 것을 존중하며 다스 칼터, 차가운 것, 다스 폴레머, 고귀한 것, 다스 페어너, 거리가 있는 것, 다스 페얼 강연, 지나간 것, 그리고 예클리에스 위벌 하우프트 바이 데센 아스펙트 디질러지 니트 주 페얼 타이디겐 운트 쭈쭈 슈니렌 하트, 그것을 보기만 해도 영혼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스스로를 졸라맬 필요가 없는,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으며 스스로를 졸라맬 필요가 없는 그런 모든 것 일반, 이런 것들을 철학자들은 존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조용한 것, 차가운 것, 고귀한 것, 거리가 있는 것, 지나간 것, 영혼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졸라맬 필요가 없는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의 존경을 표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따라갑니다. 에트바스 밑댐만 레덴칸 오네 라우트 줄 레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어떤 것, 곧 시끄럽게 떠들면서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래서 은근하게, 그죠? 때로는 무사심하게 거리를 두어서 사유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만회로 도호 누얼 아우프 된 클랑 된 아인 가이스트 하트 벤 에어 레데트, 사람들은 또한 듣는데 뭘 듣는가 하면은 그가 말할 때에 정신이 지니고 있는 음색에 귀를 기울이게 돼. 색깔이 있는 거예요. 소리에 색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유죠,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줄 빡빡 치고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배울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할 때, 철학자가 말할 때 정신이 지니고 있는 음색에 귀를 기울여 봐야 돼, 우리는. 자, 예들 가이스트 핫 자이넨 클랑, 줄 빡빡 치십시오. 이 중요합니다. 모든 정신은 자신의 음색을 지니고 있다. 립트 자이넨 클랑, 그리고 자신의 음색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스도르트 쫌바이슈피, 예를 들어 거기에서 무스볼 아인 아기타톨 자인, 이것은 아마도 어떤 것을 선동하는 장본인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동자라는 거예요. 정신은 음색을 갖고 있고 또한 그것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선동가임에 틀림이 없고, 빌자겐 아인 홀코프 홀토프, 또한 말하자면 속이 비어있는 두뇌요, 속이 비어있는 냄비와 같은 거예요. 속빈 냄비나 속빈 머리,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해봐.
이런 것임에 틀림이 없다. 니체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그죠. 자, 뭐가 들어있는지 계속 따라갑니다. 바스 아우후 누얼 인 히나인 기트. 자, 정신 속으로 단지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 정신 속으로 이제 비어있는 냄비와 같고 비어있는 두뇌와 같은 건데 그 안으로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 예클리히 띵 콤트 둠프 und dick aus im Zürich beschwert mit dem Echo der großen Leere. 아주 커다란 허공의 반향과 더불어 무거워진 채로 모든 사물은 그것으로부터 둔중하고 둔탁한 모습을 한 채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정신이 운동을 하는 거야. 지금 운동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유해 보면 딱 좋은 거죠, 그죠? 정신 속으로 뭐가 들어가든 간에 그리로 들어간 모든 사물은 다시 커다란 빈 공간에 메아리와 더불어서 무거워진 채로 둔중한 모습을 하고 그 정신으로부터 다시 되돌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유라는 거야, 지금. 예널 도르트, 슈프리트, 젤텐, 안더스, 알스 하이젤. 거기에서 저 정신은 목이 쉰 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신은 목이 쉰 그런 상태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신에도 색깔이 있으며 음색이 있고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빈머리 속에 뭐가 들어가든 그 모든 사물은 다시 메아리로 돌아오면서 무게감을 갖고 둔중한 모습으로 정신에서 다시 되돌아 나오는 거예요. 이 운동, 정신의 운동, 헤겔의 정신의 운동과 유사하죠, 그죠? 그러나 니체는 비판적으로 지금 고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핫 에얼 지히 필라이히트 하이절 게다하트. 이때 정신은 아마도 쉰 목으로 사유한 것일까? 여러분 참 독특하죠, 그죠? 뭔가 명료하고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두뇌에 명료한 사유 안에 명료한 목소리, 맑은 목소리로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쉰 목소리로 그 철학자의 정신은 사유를 한 것일까? 정말 엄청난 비아냥이 들어있죠, 그죠? 다스베르 메클리히. 이것은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만프라게티 피지올로겐. 생리학자들에게 물어봐라. 완전 정신분석학입니다.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벌베얼 인 보르텐 탱크트. 말로서 사유하는 자는 탱크트 알스 레트널 운트 니트 알스 탱클. 연설가로서 사유하는 것이지 사상가로서 사유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말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죠? 시인이든 철학자든 문인이든 누구든 간에 예술가든 직접 물 자체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태 자체로 가야 되는 거야. 후설의 현상학을 하이데거가 규정한 것처럼 사태 자체로 쭈얼자허 젤푸스트. 자,
에스페레트 das im Grunde nicht Jahen, nicht Jahlich denkt, sondern nur in Hinsicht auf Jahen, dass eigentlich sich und seine 주회를 denkt. 이것은 그가 근본적으로 사태를 사유하는 것이 아니며 사태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지 사태의 관점에서 사태와 연관해서만 사유한다라는 거예요. 사태 자체, 사물 자체, 사실 자체를 사유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태의 관점에서 사유한다라는 건 뭐죠? 이미 2차적인 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일반인들이 읽을 때 어려운 거야. 그죠? 어렵죠. 이게 뭔 말이지? 사태 자체를 사유해요. 연설가로서 사유하는 게 아니라 사상가로서 사유하는 거는 사태 자체에 이르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의 정보의 언어를 갖고 사물을 규정하고 그리고 어떤 뉴스를 전하고 잡담에 빠져서는 사태 자체를 사유하는 게 아니야. 그 사태에 관하여 사유하는 거죠. 그건 그죠? 그래서 빠르고 명료하다는 어떤 인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쉬운 길이고 피상적인 길인 거예요. 그러나 철학자는 이렇게 사유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완전 정신분석학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그 정신이, 철학자의 정신이 본래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청자를 생각한다라는 것을 무심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사태나 사태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사태의 관점에서 사유하는 것을 드러내며 이것은 또한 정신이 그 사유를 할 때 자신과 자신의 청자를 생각하면서 사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개는 표면을 건드리고 조금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만두죠. 대개는. 그죠? 자, 요 부분, 오늘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히 디젤 드리테 이 3자는 왜 여기서 3자가 나왔을까? 제3자 세 번째 정신이 왜 나왔을까? 내면에서 철학자는 타자와 청자와 대화하죠. 그죠? 아니면 이 대화할 때에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도 있지만은 또한 그것이 바깥에 있는 타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는 세 명이 하는 거예요. 철학자의 정신의 무의식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운둔자를 이야기할 때 운둔자는 혼자 사는 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자야. 그죠? 이 3자 대화의 해석학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중요한 철학자들이 많은데요. 특히 타자와의 대화. 거기에서 레비나스가 말하죠. 그죠? 그리고 해석학적 대화. 진리와 방법 2부에서 가다머가 이야기하죠. 나와 타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은 로고스라 그래요. 가다머는. 근데 니체는 지금 이걸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거야. 정신분석학에 거의 가깝습니다. 여러분. 나와의 대화든
타자와의 대화들 깊이 사유하는 자는 끝이 없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겔의 변증법에서 절대지위를 상정하지만은 그 마지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랑쇼가 자기 자신의 작품의 대화를, 그죠, 끝없는 대화, 무한하게 계속 이어지는 대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3자 니체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디젤 드리테타, 거기에 있는 이 제3자는 레데트 아우프 드링리히, 끈덕지게 말하고 있으며 완전 무의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얼 트리트 쭈 나우 운스 안된 라이프, 그는 우리의 신체로 점점 가까이 접근해 오면서 자인 아텀 하우트 운스 안, 우리를 향하여 자기 자신의 입김을 부는 장강을, 이게 제3자인 거예요. 우리의 신체, 육체, 몸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입김을 부는 이 세 번째 제3자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학 역시도 그죠. 우리의 내면에 자아, 이드, 초자아가 서로 분쟁하잖아, 그죠. 프로이트와 라칸한테로 가도 이건 다른 방식으로 또 그것이 자기 내면에 있는 타자가 대화의 상대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니체가 참, 그죠, 이미 자라투스트라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는 칼 융의 자기와 같은 거예요. 칼 융이 여기서 뺏겨가서 자기라는 개념, 젤프스트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그죠.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로부터.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운 빌퀴얼리히 슐리센 비얼 된 문트 오볼 에스 아인 부후 이스트 두르히 다스 에얼 쭈 운스 슈프리히트, 비록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책을 통해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심결에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어나갑니다. Der Klang seines Stils sagte den Grund davon. 여기에서 그의 문체의 소리는, 그의 문체의 음색은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다스 에얼카인의 짜이트 핫, 자신이 어떤 시간도 없다라는 것. 두 번째는 다스 에얼 슐레히트 안지히 젤벌 글라우프트, 자기 자신을 잘 믿지 못하겠다는 것. 세 번째 다스 에얼 호이트 오늘 니말스 메얼 쭈보르트 컴트, 오늘이 아니라면 결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이런 세 가지 사실에 대한 이유를 그의 문체의 음색, 소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문체의 어조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에는 이런 제3자가 개입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에 파고드는 거야, 그게. 계속 나갑니다. Ein Geist aber, 그러나 정신은 곧 der 자인을 젤프스트 게비스 이스트 레데트 라이제,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정신은 그러나 조용하게 말을 해. 조용하게 말을 하지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에얼주흐트디 페얼볼겐하이트,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그 정신은 또한 은폐된 것, 감추어진 것을 찾고 있으며 에얼레스트 아우프지히 발텐, 그 정신은 자신을 기다리는 것을 허용해. 그래서 철학자의 집요한 사유의 내용을, 그죠? 사유하는 방식을 니체는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만 엘켄트 아이는 필로조펜 다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철학자를 인식하게 되는데, 곧 Das Ehl drei glänzenden und lauten Dingen aus dem Berge geht. 철학자가 세 가지의 빛나는 그리고 시끄러운 사물들을 피한다는 점에서 그 세 가지 빛나면서 큰 소리를 내는 시끄러운 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 dem Ruhm, 명예, 두 번째 den Fürsten, 제후, 권력이겠죠. 그죠? 제후들. 세 번째 und den Frauen, 여자들. 여성들과 제후들과 명예를 철학자들은 피한다라는 거야. 독특합니다. 그죠? 시끄럽고,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권력 다툼을 하고, 그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인 거예요. 오늘의 내용들인 거예요. 오늘 발생하는 사건들인 거예요. 오늘의 주제인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자, womit nicht gesagt ist, dass sie nicht zu ihm kämen. 그런데 이것은 다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곧 이런 것들이 그에게 오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철학자 역시도 살아가다가 보면은 권력을 얻을 수 있고, 아름다운 여성과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그 욕망에 빠질 수 있고, 또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죠? 오지 않는 게 아니야. 오는데 철학자는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에얼 쇼이트 알주 헬레스 리히트,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철학자는 너무 밝은 빛을 피한다. 밝은 빛을 싫어해. 데스할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쇼이트 에얼 자이너 짜이트 운트 데렌 탁, 그는 자신의 시대와 그 시대의 대낮을 낮 시간과 같이 밝은 것을 싫어하고 회피한다 이 말이에요. 달인, 이 점에서 이스트 에얼 비 아인 샤텐, 그는, 철학자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예요. 그림자와 같이 약간 어두스름한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예매열 임디 좀더 찡크트, 해가 지면 질수록 음조 그레설 비얼트 에얼, 그는 더 커져. 해가 져야 커지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해결 냄새가 나죠. 그죠? 뭔가 무르익어야 낮 동안에 깊이 있게 사유하고, 무르익고 어두스름해질 때 이제 변증법적 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미네르바의 올빼미와 같이 철학자 역시도 해가 져서 어둑해질 때, 그때 그는 더 점점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독특한 비유죠, 그죠? 바스자인의 데무트, 앙게트, 철학자의 겸손함과 연관하여 겸손함에 관한 한 조 페얼트레크트 에얼 비 에얼 다스 둥켈 페얼트레크트 아우후 아이네 게비스 아프 행이카이트 운트 페얼 둥켈룽. 철학자들의 겸손의 문제와 관련하여 철학자는 어두움을 참아내는 것과 같이 또한 어떤 의존 상태와 그리고 어둑해져서 점점 어둑해지는 이런 상태를, 그래서 애매해지는 상태,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좋아하죠, 오히려. 그죠? 이미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어두움을 견뎌내듯이 종속 상태를 견뎌내, 의존 상태를 견뎌내고 점점 어두워지는 상태를 견뎌낸다라는 거야. 자, 메얼로호 더욱이 에얼 피얼히테트 지히 폴데얼 슈테룽 두루히 불리째. 철학자는 번개를 통하여 방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 번개가 쳐서 뭔가 침해하고 방해하는 이런 상태를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에얼 슈렉트 폴데얼 웅게 슈트 하이트 아이네스 알주 이졸리얼텐 운트 프라이스 게게베는 바움스 추릭. 자, 또 철학자는 너무 격리되어서 내버려진 나무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무서워하여 뒷걸음질쳐. 이런 나무를 딱 보면 고립되어서, 그죠? 떨어져서 뭔가가 뿌리가 뽑혀서, 예를 들면은 그것이 내버려진 상태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거, 그런 걸 봤을 때 겁을 먹고 공포심을 갖고 뒷걸음질 치면서 움찔한다라는 거야, 철학자는. 재미있죠, 그죠? 이런 비유를 쓰는지 안됨. 바로 이 나무에는 예데스 슐레이터 베탈, 모든 나쁜 날씨가 자인의 라운에 그의 변덕을 쏟아내며 예더 라운에 모든 변덕은 이얼 슐레이테스 베틀 아우스 레스트, 자신의 나쁜 날씨를 쏟아내는 거예요. 나쁜 날씨가 변덕을 만들고 변덕이 또 나쁜 날씨를 쏟아내는 이런 순환 과정이 이런 나무에는 있기 때문에 철학자는 사유를 하기 위하여 이 변덕스러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는 뭐예요? 우리의 기분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 기분 잡혀져 있음, 게슈팀트 하이트를 날씨, 이 세계의 분위기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날씨. 변덕에 빠지면 왜 안 되죠? 철학자가 사유를 하는데 방해를 받거든. 그래서 피하는 거죠. 자인 미틀리시얼 인스팅크트 디 게하임마 리베 쭈뎀 바스 인임 백스트. 그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에 대한 은밀한 사랑, 곧 철학자의 모성 본능은 바이스트 인 아우프 라겐 흰 보만 에스 임 아프 님트 안지히주 땡켄. 철학자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것을
앗아가는 그런 상황을 철학자에게 지시하는 거야. 이런 본능은.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본능인 거예요. 철학자의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에 대한 은밀한 사랑, 철학자의 모성 본능은 자기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시한다 이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 마음속에 자라나는 걸 사유로 또 풀어내고, 그죠? 철학자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의 모성 본능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유의 다양한 단상들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in gleichem Sinne wie der Instinkt der Mutter im Weibe die abhängige Lage des Weibes überhaupt bisher festgehalten hat. 마치 모성 본능이 여성 안에서 여성 일반의 종속적 지위를 지금까지 확고하게 견지하게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철학자들의 모성 본능, 그것은 자기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상황을 철학자에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는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사유하지만은 정말 깊이 들어가죠, 지금,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참 독특한 의미예요. 모성 본능이 페미니스트를 방해한다라는 이야기지 뭐.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래서 이것이 또한 철학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Sie verlangen zuletzt wenig genug diese Philosophen. 이 철학자들은 결국 아주 충분하게 많은 것,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 아주 작은 것,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열 발슈프루프 이스트, 요거는 여러분들이 줄박박 치십시오. 정말 웃기는 내용이야. 이열 발슈프루프 이스트 별 베지트 비얼트 베제센. 자, 철학자들의 잠언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소유하는 자는 소유당한다. 그래서 소유하지를 않는 거야, 철학자들은. 이해가 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철학자들에게 무슨 고상한 미덕이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그의 사유의 길, 삶의 길에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소유하게 되면 내가 소유당하기 때문에. 정말 이기적이죠, 그죠? 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Nicht wie ich wieder und wieder sagen muss. 자, 내가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아우스 아이널 투겐트, 여기서 말합니다. 미덕에서 나온 게 아니야. 철학자들의 미덕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아우스 아이넴 펠딘스틀리햄 빌렌쭈얼 게니크 잠카이트 운트 아임팔트. 그리고 자족하고 소박하여서 자족과 소박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무슨 공적이 있어서, 그죠? 그것을 받을 만하여 어떤 자족한 마음, 그래서 자기의 삶이 소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향한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럼 뭐냐? 존던, 오히려
바일 SEL 오버스터 헤어 조폰 이넨 페얼랑트. 자, 그럼 뭔가 하면은 이 철학자들의 최고의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뭐야 여러분? 무의식이에요. 철학자의 내면에 들어있는 자기야. 무의식의 주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의 진짜 주인이 철학자의 무의식적 자아인 거예요. 이든 거야. 철학자의 진짜 욕망인 거야. 이게 쏙 들어오죠, 그죠? 자, 무슨 미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철학자들의 최고의 주인이 그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무의식적 욕망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응? 그리고 영리하고 냉혹하게 그들에게 이 최고의 주인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알스 벨혈, 누얼, 피얼 아인스, 진 하트. 그런데 이 철학자들의 최고의 주인은 오직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고 있으며 운트 그리고 알레스, 짜이트, 크라프트, 리베, 인터레스, 누얼, 다피얼 오직 그 한 가지만을 위하여 잠멜트 모든 것, 곧 시간과 힘과 사랑과 관심을 모으며 누얼 다피얼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위하여 아우프 슈파르트 모든 것을 저축하는 자인 거예요. 철학자의 무의식을 까발리는 프리드리히 니체. 그래서 사실 그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니체를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한 자로서 예도의 견해로는 니체는 정신분석학이 나오기 이전에는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니체 텍스트를 해석하지 못해서 뭔 헛소리야, 무슨 난센스야 이게, 이런 식으로 니체를 전공한다는 자들 역시, 철학자들 역시, 유명한 그 후대의 철학자들 역시도 니체를 오해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래서 오히려 20세기 중후반부터 그죠? 프랑스에서 니체의 텍스트가 엄청난 가치를 얻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 이런 텍스트가 혼자 읽을 때 갑자기 뭔 주인이 나타나 막 이러는 거죠, 그죠? 이미 지금까지 했던 많은 1차 자료 강의들에서도 예도가 그것을 이야기했죠, 그죠? 예도의 니체 강좌는 특히 정신분석학과 연결해서 푸는 거,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한 걸 거야, 여러분.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Diese alte Mensch liebt es nicht, durch Feindschaften gestellt zu werden, auch durch Freundschaften nicht. 이러한 부류의 인간은 적대감을 통하여 방해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정을 통하여 방해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철학자는 어디 매이는 걸 싫어해. 이 불교와 연결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은, 그죠? 어디 매이는 걸 싫어하고, 이 뭐 불의사상이지 뭐. 우정을 통해서든 적대감을 통해서든. 그 독특하게도 쇼펜하우어에 대한 정신분석을 수행할 때 그 전 시간에, 그죠? 전전 시간인가? 쇼펜하우어를 공격하잖아. 아니 그렇게 자유롭게 되고 불교의 명상을 이야기하고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자가 어떻게 헤겔과 같은
저걸 일평생 품고 살았을까? 이해가 되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진짜 철학자는 적대감에 의해서도 그리고 깊은 우정에 의해서도 거기 매여서 방해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자다 이 말이에요. Es stinkt ihr ein schlechter Geschmack, denn Mehlti를 쭈마헨. 이런 부류의 인간에게 있어서 순교자를 만든다는 것은 나쁜 취향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좋은 취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순교자를 만들지 않아. 독특한 부류죠, 그죠? Für die Wahrheit zu leiden, das 진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다라는 바로 그것을 überlässt sie den ehrgeizigen und bühnen Helden des Geistes. 이런 고상한 진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다는 이런 고상한 것을 이런 부류의 인간, 곧 철학자들은 야심이 강하고 그리고 정신의 주역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정신의 주된 역할을 하는 배우들에게 그리고 정신의 야심을 가진 자들에게 맡기고 운트베얼 존스 짜이트 게누크 다주 하트 그리고 보통 이런 일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진 자들에게 맡기는 거야. 이런 일들은 그리고 Sie selbst, die Philosophen haben etwas für die Wahrheit zu tun. 그들 자신, 곧 철학자들은 진리를 행하기 위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이런 것들을 다 배우들이나 시간이 많은 자들 그리고 잡담에 익숙한 자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철학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참. Sie machen eine Spaltsamen für Brav von großen Worten.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위대한 말들을 아껴서 사용해. 함부로 거대한 말들, 막 진리를 위하여 막 이런 말들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Man sagt, dass ihnen selbst das Wort Wahrheit widerstehe.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진리라는 이런 말은 심지어 그들과 대립되고 모순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히려 이런 철학자들에게 저항해. 가끔 불쾌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에스클링 그로스 투얼리슈.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젠체하고 자기를 뽐내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진리를 향한 길, 진리 이런 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뭔가 과장되고 젠체하는 태도로 들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끔은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Was endlich die Keuschheit der Philosophen anbelangt. 마지막으로 철학자들의 순결함, 정숙함과 연관하여 말하자면 조핫 디저 알트 가이스트
이어라 프루이트 발카이트 에얼 지히틀리히 보 안더스 알스 인 킨든. 이런 부류의 정신은 그들의 많은 열매를 가져오는 능력을 아이들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아.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건 아이를 많이 낳는 것과 관계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의역하면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럼 뭔가 하면 Vielleicht woanders auch das Portreben ihres Namens, ihre kleine Unsterblichkeit.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존속시키고 그들의 작은 불멸을 얻는 이런 것들 역시도 이런 부류의 정신은 다른 곳에서 찾게 돼. 이런 것들을. 갈로 안에 정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noch unbescheidene direkter Mann sich im alten Indien unter Philosophen aus. 자, 고대 인도에는 철학자들 가운데 훨씬 더 적나라하게 표현된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보추나하 콤멘샤프트 댐 데센질러티 벨트 이스트. 자신의 영혼이 이 세계와 같다고 한다면 그에게 후손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아니 이 세계 전체가 자기의 영혼과 맞닿아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고대 인도에서 내 안에 있는 아트만이 바깥에 있는 우주의 브라흐만과 일치한다라고 말한다면, 이 세계가 곧 나의 영혼이라고 한다면 후손 따위가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고대 인도의 철학자들은 훨씬 더 적나라하게, 온건하지 않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철학자들의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산성, 생산력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사유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죠? 자, darin ist nichts von Keuschheit aus irgendeinem asketischen Skrupel und Sinnenhass, so wenig es Keuschheit ist. 자, 이런 것에는 어떤 금욕주의적인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금욕주의적인 감각의 증오로부터 나오는 그런 순결함의 어떤 것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순결한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관능적인 것을 증오하고 마치 수도사와 같이 금욕주의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것에서 나오는 순결함, 이런 것은 철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순결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럼 뭐냐? 마치 wenn ein Athlet oder Jockey sich der Weiber enthält, 운동선수와 그리고 경마선수가 여자들을 멀리할 때 그때의 그 정숙함 역시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운동선수는 최상의 어떤 경기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자기를 참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어떤 억제지
예를 들면 막 금욕주의적으로 뭔가를 억제해서 자기의 진리에 도달하겠다. 사실 내면을 보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성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차라리 그런 것이 철학자들에게 더 가깝다라는 거죠. 지금 비판적으로 의심하는 거야. 그럼 뭔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조빌 S. 필메어 좀 민데스텐 피얼디 짜이텐 데얼 그로센 슈방을 샤프트 이얼 도미니렌들 인스팅크트. 자, 이들의 지배적인 본능은 차라리 적어도 중대한 임신기에 있는 여자들을 피하는 것과 같이,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자기 자신의 사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성을 피하는데 그것은 금욕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자기의 어떤 최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여성들을 피하는 것처럼 철학자들 역시도 여성들을 피하는 것이 그렇게 고상한 미덕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어떤 아주 절정기가 된 거예요. 그런 시기에 있는 여성들을 피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죠? 자, 참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까? 얘들 알티스트 바이스, 모든 예술가는 알고 있다. 비셰틀히 인 주슈텐덴 그로설 가이스티글 슈파농 und 폴 베라이퉁 데얼 블라이슐라프 비얼크트. 자, 정신의 위대한 긴장과 정신의 위대한 준비의 상태에서 성교가, 섹스가 얼마나 해로운 작용을 하는지 예술가는 알고 있는 거야. 왜? 예술가는 어느 때까지 작품을 완성해야 되잖아. 스포츠 선수는 경기가 앞에 있으면 거기에서 승리를 해야 되잖아. 지금 이런 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철학자들 역시도 별것 아니라는 거죠. 별로 다를 게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얼디 메이티스텐 운트 인스팅크트 지얼스텐 운털 이넨. 이런 예술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본능에 가장 확실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게헤얼트 다주 니트 에얼스트 디 에얼파롱 디 슐림머 에얼파롱, 경험이나 혹은 극심한 경험이 비로소 이 경우에 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예술가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다 해봐야 이런 것들을 멀리한다, 이게 아니야. 예술가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작품을 완성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을 작품이 완성되어 갈 때는 멀리하게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거기에는 무슨 미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술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존던 오히려 에벤 이얼 미털히얼 인스팅크트 이스트 에스 데얼 히얼 좀 폴타일 데스 베얼덴덴 베얼케스 릭지츠로스 위벌 알레 존스티겐 폴레터 운트 주슈서 폰 크라프트 폰 비골 데스 아니말렌 레벤스페어 피크트. 여기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점점 완성되어 가는 작품의 이점을 위하여 모든 다른 나머지의 저장된 힘, 곧 동물적 생명의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예술가들의 모성적 본능이야.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게 모성적 본능과 같은 거지 무슨 미덕이 아니라는 거야. 자, 디 그레서러 크라프트 페어 브라우트 단 디 클라이너러, 이때 더 큰 힘이 더 작은 힘을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더 큰 힘은 뭐죠? 예술 작품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거. 더 작은 힘은 뭐예요? 자기의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이제 예술 작품이 마감일이 가까워지면은 이런 사랑을 나누는 이런 일들 역시도 더 작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술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 역시도 스포츠 선수나 예술가들이 작품을 완성할 때와 같이 무슨 미덕 때문에 그거를 절제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들이 순결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었죠, 그죠? 물러갑니다. 추스.